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9일 밤 10시 15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출근하지 않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성북동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견과 드론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8시 뉴스에서 SBS가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어젯밤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되어 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여성 비서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 고소 이유는 성추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특종을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실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목 궁금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건 어젯밤이라고 SBS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하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고 곧바로 오늘 새벽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신체 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고도 A씨는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텔레그램으로 이 교신이 이루어졌는데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또 본인 이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는군요. 그리고 그러나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한 가운데 자신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이후 참고인들을 더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피소와 실종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소인 진술만 이루어진 상태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한 것하고 바로 또 이어지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과도 또 연관이 되고 해가지고 이 한국에도 이 이른바 미투 사건이 공직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현직 서울시장의 실종이라는 희대의 사건의 배후에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쭉 보면은 어제까지도 정상적인 업무를 봤습니다. 어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방송사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데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데 대해서 상당히 담백하게 늠름하게 또 답변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낭을 메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복 차림으로 나갔다고 하고, 성북동에 산이 있죠.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남긴 말에 이 딸이 충격을 받아서 4시간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시청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요 정도가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견 드론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행적을 보면은 인권 변호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학교 운동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다니지 못하고 단국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로 임관되었다가 그만두고 곧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게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참여연대, 뭐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희망제작소, 그리고 역사문제연구소 등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는 어긋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어긋나는, 그리고 법치주의를 상당 부분 부정하는,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휴전선 남쪽의 인권 문제, 특히 자유진영을 타겟으로 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어 가지고 과연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 임무를 규탄하는 것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런 빌미를 주었다고 말함으로써 천안함 폭침으로 돌아가신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력, 서울대학교 법대 다니지 않았는데 서울법대 다녔다고 썼다든지 학력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실종 사건이 나니까 또 더구나 요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완전히 법치를 무시하고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해 가면서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손대지 말고 마음대로 하도록 하라. 그게 도대체 무슨 저의가 있느냐? 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면은 이 정권이 오히려 되말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한사코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수사지휘권 발동, 건국 이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왜 이 사건에 집착하느냐? 그것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이 정권의 치명타가 될 만한 뭐가 나온다 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제는 추미애 씨의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것 말고 별도의 입장문이 최강욱 등 아주 추미애 편을 들고 윤석열을 미워하는 사람들 쪽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왜 공문서가 외부로 나갔느냐 해가지고 지금 와글와글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 그리고 법치 무시가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또 성추행 피소건이 또 들어오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궁금증은 촉발시키지만은 이 좋은 방향으로의 궁금증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의 화제가 된 점에서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권을 잘못 뽑으면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왜 세상을 어지럽히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최고의 깨끗한 사람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추미애 씨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자기들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들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 호국 세력, 근대화 세력,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자들이고 무능한 자들이고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 어떤 모습이 될 거냐? 그들의 민낯을 덮고 있는 것은 홍위병 같은 세력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집단 그리고 언론사
의용 언론사죠. MBC 같은.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민낯이 가려지고 좋은 아주 선한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로 지금 포장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점 아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아서 발견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인간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인간 생명은 그 본인으로서는 지구 전체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박원순 서울시장도 헌법 10조를 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이 헌법 10조를 되새기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 세력이 그동안에 이 헌법 10조를 지켰느냐, 북한 인권,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사람이 먼저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이 먼저고 우리 사람 아닌 사람은 꽁지다 라는 정책으로 밀고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덧붙이게 됩니다. 속보가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